지금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게 보수 쪽에서 아주 비명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사건, 황상무 회칼, 네. 대파, 이래가지고 그냥 막 탄핵 민심이 폭발하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뭐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여기가 조금 이제 네. 야권이 좀 어렵다고 하는, 네, 또 네, 대도 약간 간당간당하다고 하는 이런 곳인데 이런 데서 지금 쟤네들이 이 폭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비명을 막 엄청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명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조선일보에서는 김대중 칼럼에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선거 지면은 나중에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윤석열에. 한마디로 물러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물러나란 얘기죠. 네네. 그다음에 데일리안 여기서는 대통령이 신문 일면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네. 잠수 타라 마누라랑 같이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수 타라.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사람들의 이 절규잖아요. 절규. 절박한. 네.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총선이 예상과는 달리 자기들이 이제 기대했던 것은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분위기가 쏟았는데 자기들이 언론으로. 분위기가 역전되길 기대했고 네네. 또 한동안 연락에 띄워서 뭔가 좀 판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네. 제대로 안 돼서 좀 위태위태해졌잖아요. 안 됐죠. 근데 이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린 거는 사실 윤석열이거든요. 대파로. 네,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이 재뿌린 거랑 똑같아요. 와서. 최선을 다해서 죄 뿌리는 거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선거 도와줄게 내가. 네네. 그러고 와가지고 막 재뿌리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는 이런 거죠. 가만히 좀 이렇게 네, 그런 거죠. 쌍욕이 나갈 줄. 네네.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너. 나대지 말고. 네. 사라져. 잠수 타. 아, 이런 얘기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미 조중동은 윤석열로서는 극우 세력의 집권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을 치고 그 대안으로 보수대연합을 띄웠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은 더욱더 확실해졌겠죠. 아. 윤석열 안 되겠다. 쟤는 이번에 그것이 또 확연해졌다. 확인됐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다. 예. 앞으로 저기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혹시 네. 총선에서 지고 나서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겠고 이겨도 문제고 하여튼 윤석열은 날려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거의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 네, 윤석열 날리는 쪽으로 갔군요, 이게.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갈수록 또 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어떤 곳으로 이게 튈지. 모르죠. 네. 예,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24군데는 다니면서 지금 나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1000조 넘게 뿌렸고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써서 네네. 했는데 네. 할 때마다 지금 떡불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파도 이거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 정도 작품은 괜찮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맞습니다.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윤석열은.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정서, 심리 이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계속 똥볼을 차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정서, 심리 네.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내가 천조 뿌리면 다 좋아할 줄 알고. 맞습니다. 이 파들고 내가 뭔가 민생을. 그렇죠. 네. 적어도 사기꾼들도 그건 알아요. 아하. 대중심리 같은 건 압니다. 그래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같은 인간들은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자체도 원래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못하는 거죠. 네, 그냥 밀어붙이는 거군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군요.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될 자기는. 거라고. 예, 지금 이해 못 하겠어, 그러니까. 왜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왜 안 되지? 그렇죠.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잘했는데. 어. 야, 내가 지금 술도 안 먹고 내가 그러니까 마트까지 가서. 마트까지 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탄핵 얘기가 공공연합니다. 탄핵해야죠. 빨리. 지금 이제 그 박지원 전 원장도 이제 그 경선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뒤로 지금 조국 장관, 이재명 대표 사실상 탄핵이라고 하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거의 내용은 탄핵 얘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까지 네. 탄핵이 민생을 만들어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엄청 쫄리나 봐요. 그건 우리 구호인데 탄핵이 민생이다. 그렇죠. 네, 이거 875원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말이었던가요? 그 윤석열이 어디 또 토론회에서 탄핵 하려면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이놈이 쫄리는 모양이네. 탄핵 얘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뭔가 탄핵 분위기가 굉장히 타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유지돼서 민주개혁 진영이 총선에서 압승한다. 네네. 그러면 탄핵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바로 직방으로 네, 이렇게. 직방으로. 네. 국민들이 그걸 요구할 테니까.
우리가 몰아준 건 탄핵하라고 몰아준 건데 그런 거죠. 빨리 해라. 네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도 작사를 낼 겁니다. 윤석열을. 아 이미 지금 이게 이렇게 예. 나오는 걸 보면은 그렇죠. 언론에서 예.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죠. 지금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조선일보에서 네. 김대중 칼럼이거든요 이게. 예. 다만 이쪽은 탄핵보다는 아. 그냥 하야 쪽을 생각할 수 있겠죠. 스스로 물러나는 쪽으로. 네. 그렇게 해서 권력 이양이 좀 급진적이지 않게 아하. 되도록 좀 유도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탄핵하는 게 낫고요. 네네. 탄핵하고 대통령 선거를 한번 다시 하는 게 낫죠. 하야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야하면 이것도 대통령 선거를 아마 다시 하긴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어쨌든 이어받고 그 다음에 누가 걔네들이 그 다음에 한독수가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아. 서열에 따라서 이게 넘겨갔겠죠. 그때도 그 박근혜 몰아낸 다음에 걔 누구였으면 황교안이 돼가지고 정말.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렇게 해도 선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숨 돌릴 틈을 좀 가지게 될 거예요. 자기들이 수습할 수 있는. 준비하고. 근데 우리가 표를 줘가지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네. 탄핵을 소추해가지고 탄핵을 만들어내는 네. 내 한 표가 결국은 일파만파 돼가지고 그렇죠. 되는 그런 거를 원하는데 네. 그럼 쟤들이 이제 막 정신이 없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쪽이 하야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주도하는. 자기들이 흐름을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론이 형성될 거고. 이제 곧 할 거다 또 조금 더 기다려라 할 거라니까. 뭐 하야를 이러면서. 언제 할 건지,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등등등. 오히려. 근데 주도권을. 탄핵은 국민이 주도권을 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탄핵을 네네. 외치고 뭐 그렇게 해서 탄핵이 가결되고 그러면 네. 그 분위기가 엄청 살아나기 때문에 소위 그곳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혁명적 상황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개혁에 맞서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왜 이 조중동과 이 소위 보수 언론들에서 이렇게 윤석열을 까나 이게 궁금했는데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제가 예상하는 대로 200석, 214까지 희망하는 대로 여기까지 돼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 쪽에 180석이나 줬는데 왜 이렇게 효능감이 없냐.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번에 그냥 그렇죠. 싹 다 공천에서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네, 경선에서 맞습니다. 다. 네. 이번에 이제 이 새롭게 구성되는 200석, 210석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장관이 이게 약간 그 기사도 그런 게 나왔어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로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네, 원래. 네. 근데 뭐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대표가 등장하면서 선명성 경쟁이 시작된 측면도 있고 네. 민주당이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시작된 측면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없었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 공천을 이렇게 개혁 공천을 해냈으면 야. 그 다음 수순은 선명성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어차피 하긴 했을 것이다 라고 아. 보는데 조국 때문에 대표 때문에 더 이제 강력하게 더 이제 된 거다. 불이 붙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겠죠. 그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이 3월 10날까지면 공천은 다 마무리되고 그러면 이 지금 네. 뭐 소위 분란이 있다는 이런 기사들은 다 간대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들도 언론이 하도 그러니까 야, 민주당 잘못하는 건가?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네. 굉장히 잘 됐고 네. 네, 오히려 또 지역 경선에서는 완전히 국민들과 네. 그 당원들에게 탄핵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끄러웠던 것이 국민들은 이제 공천을 제대로 하려고 저렇게 시끄러웠구나 아하. 이런 속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네.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재명 대표도 지역 거리 유세에 나서고 네. 조국 장관이 굉장히 선명하게 어머 고마 치아라마 막 이러면서 네. 네, SBS에서는 그게 일본말 아닌가요? 뭐 이래가지고 난리 났던데 그 사과했더라고요. 그게 일본말로 들리나? 자기 왜 그런 거죠 걔는? 아니 그 흠을 잡으려고 흠을 잡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딱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말 같은가 보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순간 원했던 것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도 안 하고 질러버린 건데 뭐 그게 사람들이 그런 심리는 있습니다. 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헛것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약간 일본말이랑 부산 사투리랑 비슷하다 이런 말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저희 네, 어렸을 때도. 네. 근데 고마치아라마는 일본말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그렇게 믿고 싶은. 예. 어떻게든 조국을 흠집내고 싶은. 그러니까 일본말처럼 들렸겠죠. 아. 저건 일본말이야. 저건 일본말이야. 확신하고 이제 질른 거죠. 예.